네, 마르큐 삼합 글루텐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르큐 삼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앞 글자를 따서 Y3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와다구루의 와자하고 이모글루텐의 이자하고 글루텐 3에 3 해서 Y3이라고도 하고요. 예전부터 마르큐 삼합, 글루텐 세 종류를 배합한다고 해서 삼합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와다구루, 먼저 와다구루를 50cc 가운데 컵이 50cc 컵이거든요. 가까이 와서 찍어줘요. 50cc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고요. 이 와다구루는 그 솜처럼 부푸는 글루텐이거든요. 그리고 글루텐 섬유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확산성은 약한 편이고요. 중량은 좀 무거운 편이고, 글루텐 양은 많고 확산성은 약하고, 글루텐 양이 많으니까 이제 섬유질이 강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량은 가볍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와다구루의 성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글루텐도 50cc. 자, 50cc 같은 컵으로 정확하게 계량해서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이모글루텐 50cc 넣었고요. 이모글루텐은 이모가 일본말로 감자라는 뜻이거든요. 고구마라는 뜻인데, 그래서 묵직합니다. 고구마 성분이 있고 묵직하고 무거운 글루텐이에요. 그리고 글루텐 양은 작습니다. 섬유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루텐 양은 작고, 그 다음에 확산성은 중간 정도, 어느 정도 퍼져요. 글루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묵직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바닥 낚시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요 이모글루텐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게 50cc.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 3. 글루텐 3가 한 포. 이게 이제 100cc 정도 되거든요. 100cc 정도 되는 거를 한 포. 글루텐 3는 딸기 향이 강하고요. 딸기 향이 아주 달콤한 딸기 향이 있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특징이고, 이 제품은 여기 도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약간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루텐 양도 중간 정도 좀 있는 편이고, 글루텐 섬유질은 그 다음에 무게도 중간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글루텐 3가 이 마르큐 삼합 Y3 배합에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cc 정도 들어가서 베이스가 되는 글루텐 3. 왜냐하면 이제 붉은색, 약간 붉은색 색상과 딸기향, 이쪽 한번 찍어봐 주세요. 딸기향 분홍색 색상의 글루텐 3 100cc 정도. 그 다음에 묵직하고 고구마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섬유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모글루텐 50cc, 그리고 솜처럼 부푸는 글루텐 양이 많고 가벼운 와다구루 50cc. 그래서 글루텐 3 100cc, 이모글루텐 50cc, 와다구루 50cc. 이렇게 세 가지 다 합쳐서 200cc 정도 되거든요. 가루 상태를 우선 잘 섞어줍니다. 자, 섞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슈 플레이크 입자의 크기도 좀 다르고, 글루텐 섬유질의 길이나 굵기나 양도 좀 다른데요. 색상도 다르고. 이렇게 가루 상태로 섞어준 다음에 물은 225cc. 물은 200cc를 넣으셔도 되고, 180cc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225cc. 이게 이제 군계일학 성재현 사장님께서 많이 쓰시는 패턴을 저도 보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100cc 컵에 2컵. 자, 정확하게 100cc 들어갔습니다. 또, 자, 100cc.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컵이 25cc거든요. 25cc. 225cc 넣고요. 전체적으로
가루가 골고루 물을 흡수하게끔 휘휘 저어주시면 됩니다. 5손가락으로. 뭐 금방 물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부담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 3분 정도 방치해 주시면 돼요. 3분 정도 숙성시키는 시간 가지고 이제 수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만든 후 방치해서 한 5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거를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치대는 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떡밥그릇 하나에다가 덜고 또 다른 하나에다가 그대로 덜어 가지고 하고, 우선 그대로 그냥 이 5분 정도 방치한 거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이제 물이 아래쪽으로 아마 좀 흘렀기 때문에, 고였기 때문에 뒤집어서 그냥 손등으로 조금이나마 들어있을 그 공기를 약간 빼서 그냥 손등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바닥 낚시니까 이제 바늘은 바닥에 닿아 있는 건데, 우선 풀림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중간에 떠 있는 바늘에다가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자, 요만하게 좀 큰 콩만하게 넣어가지고, 자, 바늘에 꿰듯이, 6호 바늘이거든요. 미늘 없는 6호 바늘 꿰듯이 이렇게 예쁘게 달아가지고, 우선 바늘끼 꽉 좀 잘 눌러서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찍어주세요. 수조 영상을 잘 찍으려고 아크릴 수조를 하나 맞췄습니다. 깨끗하게 좀 보이려고. 이렇게 글루텐 마슈들이 쭉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 섬유질이 그물처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마슈, 뭐 고구마나 감자 플레이크들이 저렇게 이제 가루 상태, 입자 상태로, 미분 상태로 이렇게 꾸준히 떨어져 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런 게 흔히 이제 대물 효과라고 해서 꾸준히 떨어져 주면서 집어 효과, 일종의 집어 효과를 가지는 거고요. 좋은 제품일수록 심은 오랫동안 남으면서 꾸준하게 저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글루텐의 일단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제품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치대지 않을 때는 마슈가 잘 흘러내립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집어 효과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 섬유질이 살아있는 거죠. 그물망처럼 엉켜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속공 패턴. 처음에 하실 때, 낚시터에서 이제 처음 포인트에서 출청하실 때는 이런 상태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아크릴 수조가 고요한 상태이지만 조금씩 흔들어 보면은 실제 이제 낚시터에서는 조류나 붕어의 꼬리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글루텐 섬유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심이 좀 남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도 붕어가 빨았을 때 바늘까지 쏙 들어가서 이제 후킹되는, 챔질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기본 상태이고, 두 번째로 좀 치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이었고, 약간 손물을 약간 쳐서 위에서 좀 찍어주세요. 뭐 치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떡밥그릇 벽면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 요 정도, 한 20번 했을래나요? 이 정도 좀 치대줬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바늘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크기로 해서 떼내고, 자, 바늘에 이렇게 꿰듯이
가운데로 관통해서 자 예쁘게 이런 모양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찍어주세요. 이제 이쪽으로 좀 해볼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아까보다는 확실히 그 마슈 떨어지는 그 속도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아요. 늦고 그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마슈가 점도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좀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렇게 좀 칠해줌으로써 글루텐 섬유질은 약간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고 점성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하면 점성 증가하듯이 이렇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면서 붙어 있지만은 그 가루로 떨어지는 부분 집어 효과는 조금 줄어들고 섬유질은 약간 깨지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낚시 패턴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치대지는 않았는데 그 생각보다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고 제가 그 조금 인위적으로 움직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칠하지 않은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 더 오랫동안 버텨주고 그 흘러내리는 가루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조금 더 칠해 보려고 합니다. 손물 약간 묻혀가지고 그 벽면에 떡밥그릇 벽면을 잘 이용해서 칠해겨 주세요. 조금 더 그 아까 거보다 두 번째 거보다 좀 더 해보겠습니다. 횟수를 한 30번? 30번 정도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자 이렇게도 좀 주물러 보고 이제 뭐 상당히 그 끈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아까 영상 다시 한 번만 찍어봐 주실래요? 두 번째 달았던 제품인데 아직도 뭐 이런 상태로 좀 있거든요. 아마 뭐 상당히 좀 버틸 것 같아요. 일단 뭐 요 정도 상태고, 자 이걸 떼고, 아니 이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바늘로 해봐야 되겠다. 자 이 바늘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슷한 크기로 자 이렇게 말랑말랑 아주 촉감이 좋아요. 끈적이는 게 거의 없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바늘에 가운데 관통하듯이 꿰서 바늘끼를 잘 눌러주고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찍어주세요. 자, 세 번째 한 3, 40번 정도 칠해준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한 1, 20번? 예상했다시피 그 천천히 가루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 거보다도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떨어지는 것 같고, 확실히 아마 찰기가 더 생긴 거는 제가 이제 촉감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육안으로도 보이고. 자, 한번 인위적으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느낌. 아까 두 번째 거 같이 보이실 텐데, 두 번째 거
아직도 상당히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꽤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더 칠해준 제품. 자, 요런 식의 차이고, 잠시 후에 세 가지를 같이 넣어보고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세 가지 한꺼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같이 카메라에 찍히나요? 자, 보시는 게 오른쪽이 칠되지 않은 거, 가운데가 1, 20회, 세 번째가 3, 40회 칠된 제품. 수중 영상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낚시 초반에는 전혀 안 치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꽤 기다리는 낚시 다대편성이다 그러면은 한 1, 20회 치되고, 굉장히 더 좀 찰지게 뭐 피라미가 많다라든지 오랫동안 버티게 하고 싶으실 때는 3, 40회 정도 치대서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속공 낚시, 약간 템포 있게 낚시를 넣었다 뺐다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떡밥을 계속 갈아주신다 했을 때는 뭐 전혀 치대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낚시 초반에 좀 집어를 하고 대물 효과, 소위 말하는 대물들을 좀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전혀 치대지 않은 제품들, 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